2008년 경기도 안산에서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를 성폭행했던 조두수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가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게 참작돼 12년형을 받았습니다. 범죄와 분리해서 정리했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이제 스토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말 피해자가 안전하고 청소년과 아동이 안전한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의 힘 그리고 민주당의 핵인싸 김남국 의원께서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 출신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신 변호사와는 잘 아시는 사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죠? 방송도 많이 하고요. 네네네. 워낙 잘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럼 어떻게 선후배가 되나요? 제가 훨씬 더 누나입니다. 아, 그래요? 훨씬 말을 더 훨씬 의원님이셔가지고. 아이고, 아닙니다. 훨씬 선배님이신데. 아니, 누나라는 게 부끄러우신 거예요? 아니면은 너무 동안이셔서 예. 다들 제 후배로 오해를 하는 그런. 한 번 더 먹이시네요. 예, 아무튼 이렇게 첫 회에 게스트로 나오셔서 일단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의원으로서 다사다난의 중심에 사실 서 계셨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죠? 욕을 먹더라도 일 잘하는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 복권을 사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라는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네. 어떻게 그 길을 향해서 잘 달리고 계신 것 같습니까? 복권을 사지 않아도 되는 민생을 챙기는 그런 국회를 좀 만들고 싶고요. 네네네네. 근데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예. 욕을 먹더라도 일 잘하는 국회의원 요거를 바꿔가지고 네네. 욕을 안 먹고 일 잘하는 국회의원으로. 그러니까 욕을 안 먹으면서 일잖아요. 네. 욕 먹는 게 쉽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터넷 검색해보면은 네네네. 김남국 의원님이 가장 많이 나오더라고요. 초선 의원이신데 이렇게까지 인지도가 의원님 되시고서 쭉쭉 오르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법사위에 많은 여러 현안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뭐 공수처 문제 중요했던 것 같고요. 그렇죠. 또 검찰총장과의 여러 가지 이제 네네네. 갈등이 있었던 문제도 예, 예. 있고 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런 것들이 다 법사위에 있다 보니까 네네. 아무래도 좀 주목받는 상임이라는 그런 특성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예. 자, 저희가 사진을 하나 준비한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은 운동화, 그리고 오른쪽은 배낭이죠? 이게 누구 건지 아시죠? 네, 제 겁니다. 실제로 그 국회에 들어가실 때 배낭도 메고 들어가세요? 네, 배낭도 메고 다니고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네. 들고 다니다 보면 예. 아무래도 이제 조그만 그 가방으로 들고 서류백은 오면은. 좀 작고요. 네. 또 이상하게 저는 자료를 네. 보좌진에게 맡기는 게 싫더라고요. 그 뭐 소중한 자료들이니까. 네, 제가 직접 가지고 다니고 그 다음에 집에 퇴근하더라도 집에 퇴근해서 공부는 하는 건 아닌데 퇴근할 들고 때도 오세요? 꼭 들고 갑니다. 공부한 사람은 다 이해가 됩니다. 그 집에 이해할 가서 수- 주말에도 항상 책을 짊어지고 가는데 다시 똑같은 열지 않은 가방을 들고 나오는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안정이 되는 그렇죠. 거죠. 내 옆에 그러니까 가까이 있으면. 예, 밤에 12시 뭐 1시에 퇴근을 하면 사실은 들어가서 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없거든요. 근데 일단은 자료를 잔뜩 들고 가서 네. 그대로 다시 들고 나옵니다. 예. 이거 이제 양복에도 잘 어울리니까. 예, 캐주얼 양복에도 이렇게 메고 많은 분들이 다니시면서 굉장히 요즘은 좀 발로 뛰는 국회의 모습을 좀 연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일 열심히 하는 척하는 거 아닌가 해서 빅데이터 전문가 아닙니까? 정확히 찾아봤어요. 우리 김남국 의원님께서 정말 일을 열심히 하시는지. 네, 네. 그랬더니 김남국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것만 모아봤더니 네. 물론 공동 발의는 수십 개가 되고 대표 발의하신 게 25개고. 그러니까 21대 국회 들어선 게 지난 정기국회 그 시작쯤까지 한 6개월로 본다면은 그렇죠. 6개월이죠. 한 달에 한 4개 정도 법안을 냈다고 봐야 되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보좌진들을 너무 쥐어짜시는 게 아닐까 좀 걱정도 되거든요. 제가 김남국 의원님 변호사 시절에 같이 네. 방송하고 뵐 때는 그냥 그렇게까지 그냥 변호사님이시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의원님 되시고 이렇게 일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존경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네. 이 법안 만드는 말씀을 좀 게 잘하셔야 되는 게 네.
변호사 시절에는 열심히 안 했다는 것처럼. 변호사 시절에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얘는 신유진 변호사님 드시고 싶은 것이 제가 마음껏 제가 특별하게 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법조인이다 보니까 법안이 어떻게 발의되고 어떻게 진행되는 과정을 그거를 하나만 법률 조문 하나만 바꾸더라도 얼마나 복잡한 과정이 많은지를 알고 있는데 25개를 대표 발의를 하시고 수십 개 공동 발의하셨다면 일을 얼마나 많이 하신 겁니까 도대체?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예. 저는 아직도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희 보좌진이 국회 개원하고 한 3개월 지났을 때쯤 네네. 네, 술자리에서 혹시 코피가 터졌나요? 아니, 술을 먹으면서 네. 토론을 하면서 너무 우리 많이 열심히 하고 있다. 일을 좀 줄이자고 하더라고요. 아, 그분이 술 기운을 빌어. 네, 술 기운을 빌려서. 예. 자, 이렇게 법안 발의를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 조두순 방지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을 정말 떠들썩하게 했고, 또 지금까지도 많은 시민을 두렵게 하고 있는 최악의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작년 12월 12일에 출소를 했죠. 네, 그 2008년 12월 11일 안산에서 8살 여자아이를 아주 잔인하게 성폭행했던 조두순이 네네. 12년 형기 마치고 출소를 했습니다. 이 당시에 무기징역에서 감형을 받아서 네네네. 이제 유기징역이었는데 유기징역 상한이 15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유기징역 상한 15년보다 3년 적은 12년이라서 당시에는 굉장히 높은 형을 선고했다라는 평가가 있긴 있는데 이 당시 전자발찌 부착 7년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 5년을 함께 선고받았습니다. 뭐 이 당시에는 그렇게 평가가 중형이었다라고 하지만 계속 이제 그 당시에 얼마나 그 사건이 컸는지에 대해서 보도가 되면 될수록 아무래도 이건 부족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때 12년을 받으면서 이유가 심신미약이라는 부분을 들었었는데 이게 이제 심신미약이라는 부분이 참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얘기들을 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김 의원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심신미약 인정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국민적인 어떤 법감정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네.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가 술 먹고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서 관대한 그런 어떤 문화가 있었지만 네네. 술 먹고 저지른 범죄를 오히려 엄단해야 되는 게 요즘의 사회적 분위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다른 범죄도 아니고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이런 것들은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엄단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네. 지금 이제 20여일이 훌쩍 지났습니다. 출소한 지. 그런데 지금도 출소의 표정이 저도 방송을 통해서 봤던 그때의 이 모습이 떠오르는데 조두순의 그 그러니까 뒷짐을 지고 하는 인사 또 그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그 섬뜩한 눈빛 이게 저는 이제 지금 기억에 남아요. 예. 보호관찰관한테는 천인 공노할 짓을 했다라고 반성하는 말을 했다고는 해요. 근데 진짜 그 모습에서는 전혀 느낄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되게 단단하고 다부진 몸으로 보여진 게 아무래도 운동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서 저는 그런 것도 본인에 대한 방어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네. 자, 누구보다도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김남국 의원께서는 이 안산이 지역구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어떤 감정이셨을 것 같아요. 당시, 그러니까 출소 당일에도 새벽부터 조두순 출소에 대해서 SNS를 올리셨죠? 예. 아침에 알람을 보통 6시 반에서 7시로 맞춰놓는데요. 네네. 저도 이제 화가 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이 돼서 저절로 그냥 새벽 한 3시 반에 눈이 떠지더라고요. 네. 근데 앞서 신유진 변호사님께서 15년, 12년 이거 말도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크게 공감을 합니다. 네. 많은 국민들과 주민들이 연락 주시는 게 왜 영구히 격리를 안 하느냐. 이렇게 재범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거리에 이렇게 활보하게 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의견을 주셔서 이제 보호수용제와 관련된 부분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거나 이제 12년의 형을 다 집행하고 이제 출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부터 이미 날짜가 알려지고 나서 오래전부터 사실은 이게 이제 논란이 되고 이슈가 돼서 뭐 많은 얘기들이 이제 오갔었죠. 출소 3개월 정도를 앞두고는 이제 국회에서조차도 조두순 재범 방지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법안들이 올라왔었죠? 그 작년 네. 9월에 보니까 여야 할 것 없이 이런 조두순 관련 법안 한 10개 정도가 올라왔더라고요. 네. 근데 출소 앞두고 국회 본회의가 있었는데 통과된 법은 또 많지가 않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통과된 법으로는 아동 성범죄자의 거주지에 대해서 건물 번호까지 공개하고 뭐 보호관찰관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 그리고 조금 더 철저해진 접근 금지 방법 그리고 피해 아동 거주지 주변에 살 수 없게 하는 방법이라든지 거기까지는 이제 통과가 됐는데 성충동 약물
약물 치료에 관한 법안 이미 출소가 됐기 때문에 그런지도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좀 안 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금 현재 통과되어 있는 법들이 네.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자들 그리고 재범 보호관찰 대상자들에 대해서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두순 같은 경우에는 12년 전에 선고가 됐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법 적용을 피해가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제 소급 적용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준수사항 관리를 강화하는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서 법안 통과와는 또 별도로 법무부와 이제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법원에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고요. 준수사항이 과거에는 좀 세분화되거나 아니면은 아동 청소년 보호시설을 좀 더 두텁게 보호하는 그러한 준수사항이 없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당 내용을 좀 개정해서 조금 더 준수사항의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네. 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저희가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 먼저 이번에 국회 문턱을 넘은 대표적인 조두순 재범 방지 법안. 정식 명칭이 뭔지 신 변호사께서 좀 알려주시죠. 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인데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서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목적으로 준수사항 그리고 정비, 벌칙 강화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전자장치라는 거는 전자발찌를 말하는 건가요? 그렇죠. 네. 2008년에 전자감독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네네.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한테 그 전자발찌 형태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해서 24시간 동안 감시를 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이것 때문인지 성폭력 사건의 경우는 재범률이 크게 감소했다고 하고요. 실시간 위치 추적에 따른 심리적인 어떤 부담감 때문에 이런 재범 억제에 영향을 줬다라는 분석입니다. 네. 자, 기존 법에 이번 개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한데, 이번에 통과된 법안을 좀 더 알기 쉽게 핵심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판넬을 자그맣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는 어린이 보호구역 접근 금지, 중독성 물질 사용도 금지. 라는 내용이네요. 네, 기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는 야간 등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야간 그리고 아동 청소년의 통학 시간 이런 걸 포함을 시켰고요. 그 특정 장소 지역에 그리고 출입 금지 항목에는 어린이 보호구역까지 포함돼서 장소를 좀 개정이 된 것입니다. 네, 중독성 물질 사용에 대한 거는 무슨?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건데요. 이제 뭐 마약이라든지 아니면 술이라든지 예. 이러한 것들에 대한 부분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아, 그러면은 뭐 한 잔도 안 된다? 아니면은 뭐 아예 못 마신다? 아니면 몇 잔까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요거를 이제 법에서 네. 명시적으로 아예 음주 금지를 넣을까 말까 고민이 있었는데요. 네네네네. 법원의 의견을 좀 들어보니까 법에서 법문으로 아예 음주 금지를 해버리게 되면 네네. 법원에서 결정하는데 재량권이 좀 상실이 된다라고 해서 네. 법문으로 그렇게까지 넣진 않았고요. 실제 음주 금지하는 준수사항 부과되는 걸 보면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안 된다. 뭐 0.01 이상 안 된다. 뭐 음주는 한 잔도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부과를 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네. 아마 법원에서 재량에 따라서 네네. 아마 결정을 부과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조두순 재범 방지법 두 번째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피부착 명령자에 대한 준수사항을 새롭게 부과. 아직 전자장치를 부착하기 전에 이 피부착 명령자에게도 행정 성적 등의 자료에 의해서 판결 선고 당시에 뭐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관계가 이제 소명이 되거나 재범의 위험성 이런 것이 인정이 되면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준수사항을 부과해서 추가 또는 변경할 수가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대표 발의한 법안인데요. 이제 개정 전의 법률을 보게 되면 준수사항을 부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정 변경이 있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조두순 같은 경우에는 12년 전에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네네. 준수사항이 별도로 부과가 되어 있지 않았던 상황이었거든요. 네네. 그러면 출소를 하게 되면 당장의 국민들이나 시민들은 불안한데 법원이나 보호관찰소에서는 조두순에 대해서 준수사항을 아무것도 부과를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네네네. 당장의 그 재범 위험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우려하는 시각이 많은데 이것을 그대로 출소한 다음에
범죄가 발생한 다음에 그제서야 뭔가 뒷북 조치를 취하는 건 있을 수 없기 소액보 때문에 예약하고 치는 거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법무부에 세게 이야기를 해서 네네. 출소하기 전에 2, 3개월 전에 법원에 빨리 신청을 하고 법원의 결정은 결정대로 받아보고 네. 우리가 국회 차원에서 개정할 수 있는 건 개정할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준수사항이 부과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개정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법안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죠? 네. 그 상황에 맞게. 네,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게 네. 뭐냐면요. 전자발찌라든가 준수사항 부과는요, 판결 선고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판결 선고는 조두순과 같은 경우는 뭐 12년이고 더 중한 범죄는 15년인데 네네. 15년 뒤에 출소할 사람의 재범을 과거 시점에서 판단하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맞지가 않는 거죠. 예. 출소할 때 그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는 게 맞는데 판결 선고 시점과 형을 다 산 이후에 출소 시점의 시간차 때문에 제대로 된 어떤 그런 조치가 취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그걸 좀 보완하도록 했어요. 네. 조두순 관련해서도 이제 진수사항 부과가 명령이 인용이 됐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전자발찌 부착 기간 7년 동안 그 외출 금지 9시부터 오전 6시까지입니다. 그리고 과도한 음주 0.03%로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교육시설 출입 금지, 그리고 피해자 200m 내 접근 금지, 그리고 성폭력 재범 방지와 관련 프로그램 성실 이수 이렇게 준수사항이 부과됐는데요. 이것을 어길 경우에는 3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처벌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네네. 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내용은요. 위치 추적 관제센터 신설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자발찌와 관련해서 이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를 수시로 알 수 있게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일 것 같아요. 요거는. 네, 기존에도 이제 위치 추적 관제센터가 신설되어 네네네. 있고요. 다만 이게 법령상 근거가 법률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확보가 좀 어렵다라고 해서 이 위치 추적 관제센터의 그 법적 근거, 설치의 법적 근거를 이번에 만들었고요. 네네. 이런 위치 추적 관제센터가 결국에는 지자체의 CCTV 관리하는 그런 것과 정보를 긴밀하게 유지하면서 네. 보호관찰 대상자가 어디에 있고 또 혹시나 모를 여러 가지 보호시설에 접근하는 문제를 미리 예방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어떻게 보면 법적 근거를 확실하게 좀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제가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여러분께 좀 알려드렸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에 대한 어떤 궁금증이 좀 해결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좀 저희들이 이 조두순 사건이 워낙 크다 보니까 여기에 좀 궁금한 사항들을 좀 여쭤볼게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 공개 사항인데 집 주소까지도 공개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조두순도 집 주소가 공개되는 건가요? 네, 공개가 됩니다. 아. 그래서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네네. 이제 조두순의 주소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사진이 4장이 공개가 되어 있는데 전신 사진, 앞면, 그다음에 좌우, 측면 사진이 이렇게 공개가 되어 있어서 조두순의 인상착의와 얼굴을 보고 피해가실 수 있도록 조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공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같은 안산에 사시는 분들, 특히 그 동네에 사시는 분들은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계시고 그래서 사실은 이사를 가야 되나 이런 고민도 하고 계시고 피해자는 실제로 이사를 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감금하는 조치 방법은 없느냐 이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맞죠. 그래서 독일의 경우는 사실 뭐 생명이라든지 신체적 불가침, 개인적 자유 또는 그 성적 자기 결정권에 반하는 중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자 중에 그 일반 시민에 대한 현저한 위험성이 존재한다라고 네네. 판단이 되면 그 사후적 보안 가무 수용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보호 수용 어떻게 안 될까요? 네, 저도 법무부와 이미 10월부터 해당 보호수용제를 친인권적인 보호수용제로 해서 이중처벌의 위험이라든가 위헌 소지를 줄인 그런 제도를 지금 설계를 해서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고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일부 비판적인 어떤 시각은 있을 수 있습니다. 네네. 보호관찰 대상자의 기본권이라든가 인권 침해가 심하다라고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러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범죄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동과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는
그런 어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기 네. 때문에 이 부분에 저희가 더 큰 가치를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앞서 뭐 독일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미국 워싱턴주의 맥닐섬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그 재범 위험성이 높은 1급 뭐 프레데터급이라고 하는데요. 재범 위험성이 높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자들을 거의 뭐 10년에서 16년 이상 20년까지도 장기로 수용을 하고 있고요. 해당 그 맥닐섬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 시설이라든가 네네네. 수용자들을 보면 여러 가지 치료와 교육 이런 프로그램을 받으면서 기숙사처럼 1인실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권 친화적인 어떤 보호 수용제를 설계한다라고 하면 뭐 위헌 소지를 좀 낮추면서 충분하게 우리 사회를 좀 안전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회에서 좀 거리가 떨어져 있는 섬에 옛날에 그 악명 높은 교도소 있었잖아요. 알카트레즈. 네,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따로 이제 수용하는 시설을 만들었나 보죠? 네, 어. 이제 워싱턴 주의 맥닐섬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요, 예. 실제로 거기는 그 다리가 놓여 있지 않아서 그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배로 이렇게 출퇴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오, 예. 자, 우리가 이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성범죄자들 같은 경우에는 네. 화학적 거세라는 방법을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안 되는 건가요? 네, 조두순의 대법원 판결은 2009년에 이루어졌고 이 성충동 약물 치료에 관한 법률은 2011년도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현행법을 적용해서 조두순에게 화학적 거세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나 싶은데 그렇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는 판결 선고가 다 끝나버렸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네네. 이게 결국에는 또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사실상 조두순에게는 적용되기가 어려운 지금 법률입니다. 예. 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각자의 개인이 갖는 권리들이 또 되기 때문에 누구에게만 이거는 적용하고 적용하지 않고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문제 소지가 좀 있는 예. 것 같고요.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1대1 보호 관찰관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밀착 마크를 해가지고 이 사람의 모든 것을 감시하는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도 이제 우리가 이 사람의 어떤 재범 위험을 좀 낮출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우리가 이제 영화나 이런 거를 보면은 사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거나 이런 경우들도 많이 보고 실제로도 우리가 뉴스에서 이런 경우를 보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또 추가적인 어떤 방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법무부에서도 그 네. 점을 제일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기술 개발을 해가지고 아예 끊지 못하는 어지간한 시중에서 구하는 그 절단기로는 끊을 수 없는 그 전자발찌를 지금 개발 중에 있고요. 네. 또 이제 끊는 순간 바로 그 위치 추적 센터에 이제 관제센터에 통보가 되어가지고 이제 보호관찰관이 경찰 업무까지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네네. 즉시 출동해서 해당 위반자를 체포할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뭐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농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금속 중에 제일 강한 게 다이아몬드인데 다이아몬드로 발찌를 만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그래요. 아무것도 끊을 수 없도록 뭐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김 의원께서 해주셨는데 사실 김 의원님께서 보기에 조두순에 대한 향후 입법 조치, 국회에서는 어떤 것들을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해외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그 아동 청소년에 대한 범죄가 발생을 하면 거의 뭐 출소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양형이 높은데 네네.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측면이 있어서 전반적인 양형을 다 올리는 것은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정말 세게 처벌을 해서 아예 재범을 가능성을 0%로 만드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반인륜적인 그런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하는 시대 정신 이런 게 중요하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실은 미국의 양형을 들으면은 저희도 깜짝 놀라잖아요. 그 양형만 들어도 헉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500년 뭐 이런 경우 실제로 그게 실행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게 시사하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중하다라는 거를 뭐 모든 분들이 다 바쁘시겠지만 특별히 김 의원께서 계시는 그 안산이라는 지역이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좀 많은 지역이어서 앞으로도 좀 신경 쓰시고 해결해야 하실 문제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이 이제 신축년 첫 방송입니다. 시청자분들께 네. 첫 방송이니만큼 덕담 한 말씀 하시는 걸로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 코로나19로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네네. 같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도 보지 못하고 우리가 일상을 누렸던 그런 것들도 사실은 많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또 무엇보다 많은 자영업자들과 중소소상공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가 정말 빨리 종식되고 경제가 V자 반등이라고 하는데 그냥 점프하듯이 반등해서 조금 우리가 일상을 되찾는 그런 어떤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네네. 호시우횡이라는 말이죠. 호시우횡. 그죠? 예. 호랑이 눈처럼 크게 뜨고 있지만 소처럼 묵묵히 간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쭉 하셨으면 좋겠고 혹시 개인적인 목표가 작년에는 한 달에 4번 법안을 발의하셨는데 올해는 5번 혹시 6번 뭐 이런 계획도 있으신지 아닙니다. 올해는 오히려 법안 발의 건수는 좀 줄이고 싶고요. 네, 그래요. 이게 발의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 대표적인 아주 민생 입법 이런 것들을 잡아서 많은 국민들이 꼭 통과시켜달라고 하는 법안들을 발의하고 싶습니다. 네. 자, 두 분도 뭐 바라시는 게 혹시 있으시면? 아니, 의원님 아까 이제 네. 그 보좌관들이 제발 의원님 너무 많이 과합니다라고 할 정도로 네. 일을 하셨는데 올해는 좀 보좌관들을 생각해서 조금이라도 조금 시험시험 할 수 있는 해가 되셨으면 어떨까 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술기운에 힘입어서 얘기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분은 그 기억 못할 수도 있습니다. 술을 한 번 더 먹여보세요. 저는 아직 100% 힘 다 쓰실 것 같아요. 아. 네, 조금 더 열심히 하시라고 제가 운동 하나 사드릴 테니까 조금 더 발로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색깔은 다른 색깔로? 파란색. 예. 빨간색도 괜찮습니다. 예. 자, 21대 국회가 출범한 지 채 1년이 되진 않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앞으로 남은 국회, 이번에 21대 국회의원들께서는 하실 일이 그만큼 더 많이 남아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쩌면 김 의원께는 이제 시작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네요. 열심히 달리자면 건강도 중요하시니까 건강 잘 챙기시고요. 좋은 법안으로 우리가 국회를 보면서 흐뭇하게 웃을 수 있도록 열심히 뛰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